네, 강프로입니다. 포스코 DX 봅니다. 자, 포스코 DX 오늘 2% 내렸습니다. 어저께는 반등이 조금 나왔습니다. 어저께는 조금 특별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반도체는 쭉 다 빠졌고 시장은 올랐는데 2차 전지 올라가고 이런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뭐 로봇이나 이런 쪽도 뭐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 있을 때는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대를 돌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드릴 핵심 내용은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할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까?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차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원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지난 영상에서 다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배열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나요? 최근 주가가 올라가야 돼요. 근데 포스코 DX는 단기적인 주가가 조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죠.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뭐가 발생했을까요? 역배열로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자, 작년에 강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보세요. 21이평선과 61이평의 배열도가 어떻습니까? 단기가 더 높죠. 61이평선은 낮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지지를 받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나오더라도 뭐 이탈하고 이탈한 이후에 반등 나오고 역배열로 전환하면서 여기 저항받고 다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산업군, 어떤 산업군을 공략하고 신고가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여부로 구분을 지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내용 있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쵸? 주가가 먼저 큰 폭으로 올라온 것은 맞죠.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큰 폭으로 올라온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나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떴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떴다는 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가격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 비싼 부분이 올라가는 주식, 즉 성장주들은요. 무조건 비쌉니다. 작년에 에코프로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 뭐 포스코 퓨처엠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을 때 실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나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나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포스코 DX도 그렇고 작년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그렇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냐면 주가는 먼저 뜨고 실적은 늦게 올라오니까 또는 주가는 먼저 떴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과정에서 실적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에요. 숫자를 맞추려면 그쵸? 틀렸을 때 그 데미지 리스크를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는 게 좋죠. 그러려면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종목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스코 DX는 지금은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을 부각받을 수 있을 만큼의 하락분을 보였습니다. 자, 고가가 거의 한 8만 원 정도 되죠. 79,600원이 고가니까. 근데 지금 4만 원까지 빠졌다는 건 50% 빠졌잖아요. 저가부터 올라온 폭을 보면 10배 정도 올라왔다고 쳤을 때 실제로는 10배 이상 같지만 10배 올라온 것에 대해서 50%를 빠졌다는 건 작년 저가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 올라온 것은 맞죠. 그래도 한 4배, 5배 정도 올라온 것은 맞는데 그렇더라도 고가 대비해서 이 정도의 프리미엄은 받고 있지 않다. 그렇다는 건 아직까지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는 비싸다. 이 비싼 주식이 뭐예요? 성장주다. 그쵸? 이 성장주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2차 전지라면 포스코 DX의 상황보다 포스코 DX는 23년 한 해만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에코프로나 그런 종목들 보면 19년부터 올랐거든요. 그래서 피크를 찍은 게 23년도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지만 그 타점을 잡는 건 어디서 한다? 정배열 구간에서 한다. 그러면 그 정배열 구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는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의 상황을 만듭니다. 자, VT 보세요. 이 구간에서는 그쵸? 제가 매도하고 나오죠. 근데 올라가니까 또 사죠. 정배열 만들어 놓죠.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매도. 그쵸? 계속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쪽 구간에서는 손절이 한번 들어갔지만 다시 정배열 구간에서 올라오는 상황을 만드니까 매수한 결과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수한 결과 어때요? 6.7% 정도의 수익을 낸다. 그리고 여기서 HLB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30% 수익,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18% 수익,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13% 수익 이런 부분이 나오고 확인하고 매수하는 이번 구간까지 친다면 추가 수익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은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가격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어떤 식으로 되느냐? 시장가 매수, 종목, 시간. 뭡니까? 시가의 책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VT 시장가 매수 8시 45분. 그쵸? 이런 종목들이 이런 거예요. VT나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VT. 자, 내용 보세요.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했을 때 오늘 시장의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7%의
그쵸?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시장 대비 강한 건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종목 말고도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 보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 매매하죠. 근데 모든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없다.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잡는 부분을 알고만 있어도 그렇죠. 연습은 필요하지만 시장에 있는 주도주는 내가 계속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구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그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자 인증을 하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 여기가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내용 정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포스코 DX가 지금 전환점을 맞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22평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200일 이평선,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요. 저항받는 구간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등을 했고 22평을 돌파했고 횡보하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렇죠? 저가에서부터 계속해서 평균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겠고 21평선은 기울기, 방향을 전환시키겠죠. 그런 과정에서 고가부터 떨어진 상황, 고가에 대한 가격대, 평균 가격대가 빠지기 때문에 60일 이평선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수렴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을 잡자.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중공업을 매매를 했는데 보세요. 삼성중공업도 뭐예요? 신고가 종목, 그리고 돌파한 이후에 확인하고 매수한 내용들. 오늘 당장의 수익이 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 매매로 한 거니까 당장의 수익이 난 것은 아니지만 모두 다 정배열 구간에 있다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한 완성본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네페스, 아크나 뭐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 그쵸? 근데 이런 종목군들이 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나 그런 쪽도 지금 반도체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이 반등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입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구독자 인증이 필요한데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지금 다 받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원리에 대해서, 그렇죠?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포스코 DX는 지금 가만히 있어도 22평은 떨어집니다. 그럼 22평 주가 만나죠? 그럼 또 가만히 있어도 62평 떨어집니다. 그럼 21평선과 61평선 주가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렴의 형태가 된다. 근데 이대로 안 있겠죠. 올라간다. 그런데 이 종목은 8만 원대도 비싸고 지금도 비쌉니다. 이 비싼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하는 법,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요즘 시장이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포스코 DX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DX, 자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DX, 그쵸? 포스코 DX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D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포스코 DX는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그 부작용을 지금 다 겪었다. 고가 대비 50% 빠졌습니다. 이 정도 빠졌으면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기대치를 하회하더라도 주가가 빠질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반도체 쪽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로봇이나 바이오 쪽으로 갈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그 자금의 흐름에 맞게 바이오나 조선 그리고 로봇 쪽으로 지금은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구간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